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두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지난해 선산에 모셨다.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한노인회장에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모 씨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시부모는 온갖 악담 협박을 받았다며 폭로성 글을 올려서 저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논란이 확산되자 어젯밤 10시쯤 또 김 위원장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글을 올린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다.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주장,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또 시누이는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 추가 근거를 제시하겠다, 추가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혁신을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 문제에 완전 발목이 잡혀버린 꼴이거든요. 우리 정국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민주당 우선 안타깝고요. 지난번 혁신위원장 그 파문 이후에 발탁이 돼서 뭔가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뭐 하는 일 없이 계속 뭐 지지부진하더니 결국은 본인의 개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당 전체에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개인사가 돼서 뭐 박강훈 원내대표 말씀처럼 개인사가 돼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신 건 보통 집에서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뭐 가끔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누이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또 큰아들까지 나서가지고 뭐 법적 조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이 김은경 위원장 가족들이 국민들 정서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민주당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노인 폄하 발언, 정동영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많죠. 이 사실은 민주당이 바보인 게 말이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나가 보세요. 전부 눈에 띄는 사람이 저 연배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 유권자를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실언도 실언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은경 아들의 이 큰 그 둘째 아들의 이 발언도 뭐 옛날에 했다고 하지만 이게 쉽게 엄마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노인 폄하 발언 뭐 이전에 판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지금은 노인표를 잡는 게 집권의 가능성이 큰데 이런 한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간의 파문이 일고 이제는 대학 교수가 아니고 혁신위원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파문이 일었다는 자체는 이제는 크게 당에 부담을 주고 본인도 큰 결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퇴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두수 소장님, 김은경 위원장이 결단을 할까요?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중도에 다시 사퇴하는 이런 민주당으로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오래 할 것 같지 않고요. 8월 말 안으로 혁신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불거진 이 일은 정말 이제 사적인 그 다툼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게 진실인지도 잘 모르는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시누이 올케 관계는 고부 갈등처럼 굉장히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직접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모신 사람을 편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니 안 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18년 사별하고 그 고향에 이렇게 고향에 모시긴 했는데 일단 재혼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에 자기가 시부모를 모셨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재혼을 해서 가버리면 이제 다른 집이 바뀌는데 이 모셨다는 표현이 맨날 같은 집에 산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단 그 여부 자체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느 게 사실인지 진짜
진짜 가족 관계에 생기는 이 한국 사회 상속을 둘러싼 이 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누가 사실인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고, 그런데 이제 김원경 혁신위원장의 특히 이제 노인 관련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에서 결국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이렇게 이제 또 한번 규정되는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건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20년 전에 이제 정동영 당시 당 의장이 이제 어느 뭐 대학생 모임에 갔다가 한 이제 발언의 문제를 다시 이제 반복하게 된 건데 그런 만큼 뭐 민주당이 의도성을 갖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뭐 DNA나 고질병이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결국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다가 나온 예를 든 이야기고, 거기서 했던 이 말이 합리적이다 이 말은 네 말이 나름의 네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 문제라든지 미래 일자리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좀 각성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지금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모든 걸 결정하면 미래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좀 더 논의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김원경 혁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결국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 이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부대변인. 자, 그런데 국힘 사무총장은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 혁신을 맡기는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누구를 또 뭐 겨냥해서 한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종의 이 페륜 프레임이란 말이 요새 등장한 것이 이제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 신우이의 이 폭로성 글을 좀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사실 여부랑 무관하게 몇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신우이 분이 얘기한 그 표현 중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지탄을 많이 받은 인물은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애초에 이 논란이 시작됐던 이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을 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인용한 그 사례를 보면 여명, 남은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동일하게 행사해서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다. 이 표현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진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노미라 그래갖고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더해서 이제 금감원 부원장직을 현직으로 수행할 때 그 시아버지가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부의금을 챙겨가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아들분이 등장을 해서 일종의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부터 도덕적인 부분까지 안 맞습니다. 우선은 18년 동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시아버지를 모셨다고 했지만 그 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모셨다는 증거로 내놓은 그 자료가 1996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손편지를 썼던 거,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그거랑 2020년도에 아들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할아버지를 언급하면서 했던 카톡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모셨다는 거는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했었는지 이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언제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아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이 50%만 사실이어도 역대급 어떤 폐륜 며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글쎄요, 이게 이제 개인사나 가족사기 때문에 제3자가 함부로 거기에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사실 판단이나 평가를 하거나 도덕적 잣대를 들이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사나 가족사가 갖는 맥락이나 특성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문제가 과연 그 문제냐 본질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런 가족사를 쌓고 살고 있다가
그걸 지켜보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걸 폭로성 글을 씀으로써 공론화됐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김은경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그 얘기를 알리도 만무한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 그래서 그게 본질이거나 핵심은 아니고요. 결국 김은경 위원장이 그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그 이렇게 추대된 그런 의미, 취지, 또 기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딴 실언과 또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그런 혁신위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실 애초에 혁신위를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만 노출하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얘기됐던 그 노인 폄하 발언도 본질이 저는 노인 폄하가 아닌 것 같아요. 노인 폄하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나 우리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이 공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폄하라는 거는 그 말을 했던 맥락을 보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대표성 또 발언권 이런 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표현이 좀 빗나갔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런 민주주의나 헌법 가치에 충실한 분이었다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 발언만으로도 사실은 혁신위의 어떤 정치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혁신위를 좀 단축하긴 하지만 계속하겠다,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는 고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러나면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정치적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식의 판단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걸 두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악재고 내부 분란 요인이에요.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는 말. 아니 그럼요. 저기서 무슨 뭡니까 대의원제 폐지 뭐 등등 이거 얘기해봐야 민주당 내 수용될 리도 만무하고 김은경 위원장과 지금 현재의 혁신위가 그럴 정치적 번위를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혁신안을 발표하는 건데 뭐로 그런 하나만한 그 리스크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하거나 일주일, 이주일 더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아니 정치에서 인정할 걸 인정해야 이게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잘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이 정권도 그렇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잘못했잖아요. 이래경이라는 분을 엉뚱하게 혁신위원장 앉혔다가 하루도 못 가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임명된 분이 저분인데 이딴 실언만 거듭됐고 속이 성과를 못 거둔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죠 그 책임을. 내가 잘못 판단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표 물러나라고 당장 민주당에서 그게 공론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책임을 인정할 걸 인정하고 빨리 저거 내려야 된다. 더 둬봐야 아무런 이 득이 없다 민주당에 이렇게 생각합니다.